첫 수술을 늑연골로 해도 될까요? 3개월째 모양이 1년 반, 3년 후에도 똑같이 있느냐? 그런 수술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3개월은 절대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성형의 결과는 1년은 훅 넘어간 이후에 모양이 진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코성형일 때 늑연골을 쓰는 조건 크게 보면은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의 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가 그동안 영상들을 쭉 올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그 반응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늑연골 코성형에 대해서, 특히나 첫 번째 코성형일 때 제가 늑연골을 잘 안 권한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쓴다는 말은 아니죠. 자, 말씀드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의 얼굴이나 형태나 목표치는 필요한 교정의 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코성형일 때 쓰는 늑연골 코성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받은 거 먼저 답변 드릴게요. 질문이요. 코성형 수술을 생각 중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코끝이 잘 떨어진다고 해서요. 첫 수술을 늑연골로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요거 여러 군데 상담을 다니시니까 제가 상담 드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중격 안 쓰신다는 선생님들께서 비중격 쓰면 코끝 떨어진대요 라고, 또는 인터넷에서 들었어요 라고 해서 그거 써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반문을 드려요. 그럼 뭘 쓰면 코끝이 안 떨어지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성형의 결과는 1년은 훅 넘어간 이후에 모양이 진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됐더니 코끝이 떨어졌어요 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문제라고 느끼거나 또는 실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런 질문의 요지인 것인데, 그러면은 뭘 가지고 수술하면은 3개월째 모양이 1년 반, 3년 후에도 똑같이 있느냐? 그런 수술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3개월은 절대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는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받치는 기둥의 강도, 그리고 위에서 받쳐야 되는 조직의 양, 피부의 두께라고 할 수도 있고 사이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늑연골은 확실히 떨어지는 양이 적은 경향이 맞아요. 그 다음으로는 비중격이에요. 귀연골은요, 사실 올라가는 힘은 거의 없어요. 받쳐주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능력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중격 양이 잘 나오면 좋긴 한데, 쓸 수 있는 양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방향에 위치에 갖다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떨어질 거예요. 좀 빠지겠죠. 이만한 걸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놨는데 줄 거예요. 다시 원래 쪽으로 가죠, 보통은.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 준다고 보통 예측을 해본다고 하는데, 그게 예측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비중격도 튼튼한 사람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꾸로 어떤 분들은요, 비중격만 썼는데도 코끝이 안 떨어진다고 또 1년 후, 2년 후에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의 골격이나 체형은 연골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쪽을 보통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본다라는 거죠.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코끝이 잘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귀연골은 코를 지지해주는 역할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비중격은 중간에 있는 적당한 연골입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이 잘 나온다면 보통 저희들이 높이고 싶은 목표치를 만약에 5mm, 6mm 정도로 잡았다라고 하면 연골만 나온다면 최대한 그 높이를 맞춰서 여분을 남겨놓고 저희는 높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 2년 사이에 부기도 빠지고 연골이 약간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살짝 가라앉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을 연골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코끝이 낮아진다고 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비중격이 너무 약해요. 그럼 분명히 1년, 2년 후에 처음보다는 낮아져요. 근데 절대 원래대로 낮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첫 수술을 늑연골로 해도 되나요? 되죠. 그래서 제가 상담 드릴 때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눈치를 좀 보죠, 제가. 이분은 조금 이런 쪽을 좋아하시겠구나. 또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푸근한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도 모양을 좀 각을 더 잡고 싶구나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늑연골을 제가 추천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너무 안 맞으면 제가 말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코가 약간 크고 조직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반면에 연골은 너무 매가리가 없고 너무 약해서 역부족이다라고 하면은 늑연골을 추천드릴 거고요. 단 하고 나서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예뻐지긴 하지만 좀 단단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 넘어갈 때쯤 이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90%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조금 과했는데 좀 줄일 걸 그랬나 봐요. 이거 했는데도 좀 부족한데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늑연골이 제일 튼튼하기 때문에 떨어진 양이 적은 건 맞다. 단 비중격도 잘 나오면 그에 못지는 않을 거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성형일 때 늑연골을 쓰는 조건 크게 보면은요, 피부에 두께가 적절하고 조직의 양이 많고 무거운 경우, 얼굴 비율상 코끝이 지금보다 많이 살려야지 더 예쁜 비율인 경우라고 하면은 늑연골을 쓰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늑연골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요, 늑연골은요 강도하고 길이 때문에 선택을 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체격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제가 이제 떼는 위치나 흉터 사이즈 같은 거를 이제 대강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슴이 있으시니까 형태나 그 위치를 또 고려를 해서 하게 되고요. 환자분한테 중요한 거는요, 이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의 흉이 남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게 저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흉이 미미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 몸의 어딘가에 흉이 이 정도 남는다라는 거를 알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코성형일 때 늑연골을 쓰는 경우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게, 실리콘이 무서워서 늑연골로 콧대까지 하고 싶은데 늑연골이 시간 지나면 휜다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이걸 이제 저희들이 와핑 현상이라고 합니다.